가게를 정리하시면서 새 임차인을 구해오셨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로 한 사람이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럴 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행동이 법이 금지한 유형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막았는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 유형과 남겨두어야 할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시기입니다. 이 보호는 아무 때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될 때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에서 거꾸로 세어보면 지금이 보호기간 아닌지 바뀐지가 바로 나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새 임차인을 구해두고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법은 4가지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짚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방해로 봅니다. 첫째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아가는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돈을 임대인이 가로채는 형태입니다. 둘째는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권리금 없이 들어오라고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안 내도 된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겉으로 다툼이 없어 보이고 기존 임차인만 손해를 봅니다. 셋째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절이 아니지만 새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그 건물의 조세와 공과금, 주변 시세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부른 금액이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면 방해로 봅니다. 넷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4가지 가운데 가장 많이 다투는 유형이 이것입니다. 임대인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고 임차인은 그것이 핑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겨두었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임대인이 거절했다고 항상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다른 신규 임차인을 정해 그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은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임대인 쪽에서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건물을 비워두거나 직접 다른 용도로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을 데려오실 때 그 사람의 자력과 업종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이 사유를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에게는 상한이 있습니다. 약속받은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쪽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큰 금액을 적어두었다고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였느냐로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에서는 그 가게의 위치와 매출, 시설 상태를 봅니다. 장사가 되던 자리일수록 금액이 올라가므로 영업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여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위 4가지 행동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은 나중에 부인하면 그만입니다. 주선했다는 사실부터 남기셔야 합니다. 새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문자나 메일도 자료가 됩니다. 말로만 사람 구했다고 전하면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내용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날짜가 찍히는 형태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새 임차인과 미리 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가 문서로 있어야 배상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얼마를 못 받았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인이 고액을 부르거나 거절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십시오. 통화만 하셨다면 통화 뒤에 그 내용을 정리해 문자로 보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은 임대인의 행동을 4가지 유형에 맞춰보고 그것을 자료로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기간과 배상 상한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익이 나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주선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함께 봅니다. 이미 거절당한 뒤라면 남아있는 자료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6개월 안으로 들어왔다면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시는 동시에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손에 있는 문자와 계약서를 정리해 이 591-5657로 상담 전화 주시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